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사상체질에서 태음인은 태양체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태양인은 그럼 반대에 있는 어떤 거? 태음체 음식을 드셔야 돼요. 소음인은 어떤 음식 먹어야겠어요? 소양체 음식, 서로 반대되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소양인은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소음체 음식을 드셔야 돼요. 이거를 사진 찍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소음체 음식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우리가 화날 때 먹어야 되는 거. 화날 때 뭘 먹어야 되냐. 덩굴 식물 중에서도 다른 물체를 어때요? 시간물. 그러니까 혼자 자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사는 그런 음식을 드시라는 거예요. 성질이 차갑고 덥고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인데 알로에 같은 거 있죠? 알로에를 소음인이 드시면 설사하시고요. 알로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되게 이게 독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알로에가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죠. 한국인에게 부적합합니다. 원래는 사막의 식물이잖아요. 그리고 알로에는 소음인이 우리들 같은 소음인이 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알로에 되게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알로에는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그 독성을 다 제거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알로에 그 자체 겔로서 섭취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가지고 어떤 음료나 뭘 만든 거 있죠. 왜 그러냐면 알로에를 음료를 만든다고 하면요. 어떤 기계의 가공 과정이 들어가지죠. 근데 이 한의학에서 보면 기계의 어떤 가공이 이루어지는 건 대단한 열로 봐요. 열. 그러면 차가웠던 것에 열이 가미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화된 것들을 드시는 게 여태까지 나는 알로에 겔을 안 먹고 이렇게 제품화된 겔을 먹었다 그러면 별일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대단한 음기를 양으로 중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집에서 알로에를 키워서 먹었었다? 그것 때문에 내 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알로에를 계속 먹으면 어떤 걸로 바뀌겠어요? 살찌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살이 찌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습이 있어야 돼요. 몸이 늘어져야 돼요. 태음인들이 다 살쪄 있잖아요. 체질들 지난 시간에 다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살찐 사람들 다 태음인이라고. 근데 그러려면 뭐가 몸에 습이 있어야 되고 습이 썩어야 된다고. 몸에 습이 있어야 되고 습이 썩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은 그치? 그래서 제가 귤 먹지 마라, 감 먹지 마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알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지금 살뺄 때는 안 드시는 게 최강입니다. 알로에는 칼로리가 없는데요,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네요. 네. 칼로리가 없네요. 그렇죠. 소양인들은 뭐가 좋아요? 알로에, 인동초, 금우나 이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몸에 열이 많아서 몸에 체액이 마르기 쉬운 소양인에게 좋고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사람,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체 음식이 안 먹었어. 안 먹어서 뭐가 걸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몸에 물이 말라서 당뇨, 고혈압.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몸에 물을 담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양체들인 거예요. 근데 소양체들이 몸에 물이 마르면 질병이 당뇨, 고혈압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만큼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양체는 뭐가 하면 안 돼? 몸에 물이 마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링거 같아 맞추면 돼요. 0.9% 소금물 링거. 그래서 0.9% 소금물 우리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는 뭐냐면 몸이 찬 사람에게 사용하면 소화상의 설사 유발이거든요. 근데 자, 저희가 화가 나요. 그러면 알로에를 드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전투적이 되고 화가 나고 뭔가 성질이 사나워진 것 같고 키워야겠는데. 키워야겠어요. 인터넷에서 되게 저렴해요. 요즘에 알로에 한국에 농장이 많아져가지고 저렴하니까 키우지 말고 사서 드세요. 이게 사면 알아서 이렇게 하늘날 이렇게 예쁘게 배달이 와요. 두개가 있을까요? 그때마다 먹여야겠다. 네네. 맨날 먹여. 그렇죠. 기운을 내려야 되니까 나한테 승질 내니까 남편이 나한테 승질 내. 그럼 어떻게? 알로에를 계속 먹여. 그럼 어느 날 승질 좀 죽을 수 있어. 단지 부작용은 내가 생각을 못해. 네. 자, 소음체 음식 중에서요 우리가 고기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소음체 음식의 대표적인 거, 그렇죠? 소음이니까 차가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돼지입니다, 돼지, 쥐, 캥거루. 항상 같은 곳에 있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래요?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익숙한 곳만 다니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소를 가둬서 키울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근데 돼지는 가둬 키워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돼지를 문을 열어놔도 걔네들 잘 안 나가요. 그 주변에 있다가 다시 밥 먹으러 다시 오거든요. 이해되시죠? 싸돌아다니는 걸 잘 안 한다고. 쥐도 마찬가지예요. 천정에 살던지 계속 천장에 있잖아요. 요즘은 천장에 쥐가 안 살지만 옛날에는 제가 할머니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옛날 이렇게 석가래 밑에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 밑에 저기를 했잖아. 그 뭐죠? 벽지를 그냥 발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들보 이거 하고 밑에 이 석가래 그 밑에 이만큼 공간이 있었다고 위에. 근데 거기에 뭐가 깔려져 있지 않으니까 사람이 올라갈 순 없지만 어쨌거나 이걸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 근데 거기 쥐가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럼 밤새 걔네들이 막 발자국 소리부터 해서 막 씩씩거리고 별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걔네들이 거기서 한번 집을 떼면 거기서만 살아요. 안 있어봤어?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할머니 집 가가지고 잘 때 이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보면은 그 쥐 소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돼지도 그렇고 쥐도 그렇고 그냥 그 공간에서만 있어도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죠. 지능이 높은 동물일수록 갇혀 있다는 것을 알면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는데요. 그래서 개도 그 정신병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쵸? 모르셨어요? 내가 갇혀 있어를 아는 순간 이거를 탈출하고 싶어 한대요.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거는 성향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가 머리가 나쁘잖아. 쥐가 머리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돼지, 쥐, 캥거루는 뭐다? 익숙한 장소를 좋아하고 그곳에 그냥 머물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기운이 엉덩이 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리고 목과 어깨는 빈약하고 고개는 아래로 향한. 자, 누구와 같나요? 저희가 소음인 지난 시간 설명할 때 어떻대요? 소음인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쵸? 소음인의 모습과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쵸? 미각이 발달했고요. 신장에 기운이 많아가지고 소변의 배설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소음인들은요, 대변을 못 보면 몸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인들의 변비는 진짜 당장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특히 우울증과 함께 변비가 찾아오기 때문에 소음인들은 변비가 오시면 안 돼요. 소양인 얘기하고 잠깐 옆으로 갔죠. 소양인의 대표적인 음식은 돼지인데요. 돼지가 뭐가 많아? 지방이 많죠? 그러면 막 기운이 쫙쫙 뻗치는 우리 양인들은 기운을 밑으로 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찬성질이기 때문에요. 몸이 뜨거운 소양인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수분과 진액을 보충하고 건조한 몸을 촉촉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돼지고기를 구워보면요. 소고기는 구우면은 불판이 타죠. 근데 돼지고기는 구우면 기름이 계속 나와서 불판이 덜 타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이 불판에서 기름이 나온다 생각하지만 기름을 분해하면은 약 대부분 90%가 뭐래요? 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소양이는 돼지고기의 지방으로서 수분을 몸에 보충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건조가 어렵고 습기를 잘 머금기 때문에 유포가 불가능하다, 돼지는. 그리고 유포를 만들더라도 부패하기 쉬우니까 사실은 소는 이게 건조가 잘 되는데 돼지는 그렇지 않다. 몸에 열이 많은 소는 가장 좋고 지방은 음이 많고 농축된 형태예요. 근데 소양이는 양인이기 때문에 음에 항상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소금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소금을. 맛이 없다고. 의사 표현이 정확하잖아요. 소양인들이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희가 조금 중에 쳐서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렇죠. 본인들의 선택이 너무 완고합니다. 오래 끓이거나 구워야 지방을 녹여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게 돼지예요. 소 음체 음식을 다시 한번 또 알아보는데 몸이 차고 소화흡수 기능이 약한 소음인에게는 어떻대요? 절대 맞지 않는데요. 자, 우리 남편이 나는 소음인인데 소양인의 남편을 만났어.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얘기 들어주고 다정다감하고 연애할 때 이 남자가 그런 남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 그 남자가 아니었던 거지. 내가 만났던 남자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 남자의 본색을 소양인의 본색을 드러났어. 근데 이 남자가 정말 되게 위기의 순간에서 나를 지켜주는 기능은 탁월한데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왜 이렇게 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모든 지시를 내리는지. 더 웃긴 게 뭐냐면 지시 내려놓고 그게 이행되지 않아도 까먹어. 근데 소음인들은 지시 내렸으면 그걸 꼭 해내야 돼. 했는데 그래서 왜 그걸 왜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되게 허무하거든요. 딱 맞아. 이런 인들 많이 겪으시죠? 네. 우리 남편에게 그러면 어떤 음식을 주어야 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의 식성을 맞춰주느라 소음체가 점점 습이
몸에 쌓였고 그로 인해 우리가 살을 못 빼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집에 있는 내 남편이 소양인인지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따 제가 또 준비해 놓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소음인이거든요. 소음인의 살 빼기는 몸이 무조건 어때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 그쵸? 예, 따뜻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손쉽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소금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거 또 춥잖아.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소금이 돼지고기 먹으면 체하기 가장 쉬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막 그 배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 뭐죠? 우리 그 응급실에 가신 거예요. 갔는데 당장 이게 그 암이래요. 대장암. 일단 오시라고 했거든요. 와서 봤더니 배가 정말 눌러도 안 들어갈 정도로 빵빵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마사지를 진행했는데 똥을 싸고 나니까 그 대장암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왜냐면 대장암이 보면 이렇게 새카맣게 돼가지고 그 암의 형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좀 양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열어서 암이든 뭐든 이렇게 확인해보자라고 하는데 사실 싸고 나면 괜찮은 거예요. 이분이 뭘 드셨냐면 돼지고기에 막걸리를 드셨어요. 그리고 치킨에 맥주를 드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모두 차가운 거를 드셨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공복 상태에서 차가운 거를 갑자기 이제 드시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꽉 쩔은 거죠, 장에. 그래서 사진 찍었을 때 대장암으로 나왔는데 뭐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해보니까 갑자기 이제 변을 막 폭포수처럼 보시고 가서 이제 다시 촬영해보니 싹 없어진 거야. 그래서 기적이라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소음인이 진짜 피해야 될 음식 중에 저 막걸리 되게 좋아하는데 막걸리가 사실은 차가운 음식이에요.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하지만 막걸리 한 잔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보통 먹는 분들은 한 잔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맥주도 그분 얼마 500으로는 양이 많던데 그러니까 좀 체형도 크고 하셨는데 아무튼 배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제 저기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소음인이 돼지고기를 먹고 맥주를 먹고 계속 이런 식 차가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좋다 나쁘다? 나빠요. 근데 그런 음식을 소양인이 먹으면 날라다니지. 그쵸? 맥주 공급했어. 그러니까 습이 몸에 쫙 찼잖아요. 얼마나 기운이 넘쳐요. 그쵸? 습이 말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소양인이니까. 그래서 음인이 먹는 경우에는 어떻대요? 살쪄요. 돼지고기 살은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맛있죠? 그러니까 뭐랑 드시라고요? 마늘, 파, 그죠? 생강, 부추 뭐 이런 거랑 드시면 돼요. 양파가 살 빠진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 그러니까 그 된다는 거는 지방을 좀 분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양파 많이 드시면 그 양파도 습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양파보다는 파가 좋습니다. 네, 파는 습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생각을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감 습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먹으면 살쪄요. 귤은 습이 가득하죠. 먹으면 살쪄요. 근데 사과는 먹어도 살이 들쪄요. 이해되세요? 사과는 습이 있는 사과도 있죠. 습이 없는 사과도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습 자체를 머물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식이섬유 되게 많죠. 그렇다고 사과를 막 먹으면 살이 정말 안 찌냐? 아니지. 한 해 막 10개씩 먹어봐. 살 당연히 찌지.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근데 일단은 다이어트 하실 때는 과일은 좀 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실 때 대부분이 다 소음인이라고 했잖아요. 소음인들에 맞춰서 얘기하면 야채가 소음인에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야채. 사실은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소화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고기 다이어트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소음인들이 고기를 분해하려면 효소가 잘 나와줘야 되는데 소음인들은 그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채랑 같이 드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드시더라도 어떤 고기 먹어야 돼요? 지방보다는 살고기를 드셔야 돼요. 그러면 닭가슴살이 맞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되게 맛이 없지 않나요?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고기를 드실 것 같으면 마트에 가면 소고기 크게 덩어리를 팔잖아요. 그거를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씩 자르든 잘려져 있는 걸 사든 하나씩 냉동해 놓으셨다가 꺼내 놓으셔서 차라리 스테이크로 구워서 드세요. 그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조림. 근데 장조림의 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들어가요? 설탕. 그쵸? 근데 또 달달한 장조림을 소음인은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비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좀 상극인 그런 상황인 건데 소음인들은 운동을 해서 살 빼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소음인?
예, 자, 소음이 운동을 해요. 어떻게 운동하겠어요? 이러고 운동하겠죠? 안쪽. 예. 근데 고개가 이 정도 상태로 나가면 40kg 정도 돼요. 고개가 이 정도까지 나가면 이 정도 25kg. 이 정도 8kg예요. 그러니까 몸을 내가 뒤로 제끼고 15도를 보고, 그쵸? 15도를 보고 내가 이렇게 걷는다 하면 그럼 괜찮아. 오케이예요. 근데 대부분의 소모민들이 어떻게 다녀요? 이렇게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 다 뭐래? 허리 아프대. 엉덩이가 아프대. 무릎에 문제가 생겼대. 전부 다 소모민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살을 빼기 전에 뭘 확인해라? 내 몸을 만져봐라. 몸을 만져서 땅땅하신 분들 있죠? 막 단단해. 이런 분들 살 빼야 돼요? 아니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시면 찜질팩 같은 거 있거든요. 전기 매트 사시사철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찜질팩 같은 걸로 내 배를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배에 살찌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차서. 그렇죠. 정답이에요. 배가 차서. 두 번째, 허리가 무너져 내려서. 그래서 허리를 앞으로 가 있는 걸 뒤로 제껴서 허리를 편안하게, 내 허리가 골반에 정확하게 다리 쪽으로 이 균형을 분산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몸을 자꾸 제끼셔야 돼요. 제껴서 나를 이렇게 제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 이 벽에다가 등을 대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벽에 등을 댄 상태로 그대로 이대로 걸어 다녀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15도 보고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걸어 다닐 것 같은 운동해도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모민들은 운동을 하더라도 몸이 딱딱한지 체크하고 이 딱딱한 게 풀리고 나서 근육 운동 쪽으로 하셔서 근육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꼭 근육을 키우기 위한 단백질은 고기에서만 섭취하는 게 아니죠. 소모민들은 고기 먹어봤자 그 영양소를 몸에 받기가 힘들다? 아니면 좋다? 힘들다. 오히려 탄수화물만 몸에 계속 쌓일 수 있어요. 이해되죠? 탄수화물은 잘 분해되니까요. 그래서 소모민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기 전에 내 몸 상태부터 체크해라.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근육이 적다면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린 다음에 그러면 몸이 자동으로 펴지거든요. 그 뒤에 운동을 시작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소모민에서 보면은 돼지고기였잖아요. 산후조리 및 유지 분비를 위해서 돼지 족발을 삶아 먹는 게 있어요. 근데 소모민하고 태음인에게는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당연히 안 맞죠. 왜요? 돼지 자체가 차가우니까 소모민하고 태음인을 먹어봤자 즙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젖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된다고요. 이걸 모르고 우리 열심히 삶아서 살만 찌웠다니까. 자, 어리 한번 볼게요. 광어, 보고, 가자미, 소라, 멍게, 해삼, 전복, 낙지. 항상 암컷의 역할을 하고 수컷의 역할을 하지 않는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정적인 존재의 소음체의 음식을 누가 먹는데요? 소양인이 먹는 거예요. 그쵸? 형태가 널쩍하고 복부가 발달돼 있고 순하고 움직임이 적고 아랫도로 읽는데 왜 이렇게 서글픈지 몰라. 소양체 남편이랑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형태가 널쩍하고 복부가 매우 발달돼 있고 순하고 움직임이 적어.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돼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해되시죠? 물 밑바닥에 사는 조개류가 많고요. 기운이 상체에 있고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에 굉장히 좋습니다.